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 다락방. 지난주에 이어서 정서행동 불안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길리안 공감학교 이계성 교장 선생님께서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계십니다.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냥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고요. 치유형 대안학교인 길리안 공감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는 이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회복 탄력성이 어떤 것이 있으셔요? 저의 회복 탄력성. 네,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근데 좀 에너지 배분을 좀 잘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제가 다 뛰어들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좋은 체계를 만드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틈틈이 잘 놀고 특히 스쿠버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너무 멋지죠. 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하고 물고기 지켜보고 그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이게 참 궁금했어요. 네, 이제 특히 정신과 또 감당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참 이게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저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나? 저는 그 일상의 우리 사소한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확행. 이게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하고 중독을 전공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의 비밀이 별게 없구나. 일상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작은 만족감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고 그게 인생의 전부구나. 그런 우리의 같습니다.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중요하신 말씀 제가 질문드리길 잘했네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의 이제 정서 행동 불안정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실제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길리안 공감학교의 교육 과정과 그리고 또 치료하고 또 회복하는 과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경험과 상호작용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학교 프로그램을 세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노 조절 훈련. 두 번째가 본인이 그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서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기술 훈련.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본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치료.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수업을 학교 프로그램을 짰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려고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운동장에 가서 공놀이도 하고 바리스타도 가고 노인정에 가서 노인분들한테 봉사도 해드리고 영화도 보러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그런 경험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해와 위로의 경험, 그다음에 존중과 배려의 경험, 협력과 협동의 경험, 공감과 소통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운영 중에 무엇보다도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 이제 치유형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저희가 그 치료 과정은 전문 상담 선생님과의 주 1회 이상의 상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학교가 병원 내에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 1회 이상의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님과의 진료
치료를 통해서 주치의 선생님과의 상담과 약물 네. 치료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진다라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한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약물 수능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이제 학교에서 등교해서 약을 챙겨주거나 점심 때 네. 챙겨주거나 저녁 때 가서 약 먹고 있는 것들을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돕거나 이런 약물 수능도와 치료 충실도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에서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 치료 활동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킬리안 공감학교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약을 잘 복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부모님들이. 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꾸준하게 이제 매일 학교를 등교를 하기 때문에 그 약물 치료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데 네. 사실은 영향을 받을 뿐이지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 네.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네. 제가 항상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그렇죠. 결심했다고 해서 혈압이 조절 안 되는 것하고 똑같다. 네. 감정도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차분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예,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약물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라고 네. 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사랑병원은 이제 그 CBT라고 그러죠. 이제 인지행동 치료, 또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그리고 이제 그 행동 치료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킬리안 공감학교의 치료 과정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제 뭐 우울증이면 우울증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가 2018년인가 9년인가 한번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보니까 뭐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이 대인기피증이 있고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청소년 아이들의 정신 건강의 문제는 성인의 그것과는 많이 다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성인은 좀 이분은 조현병, 이분은 우울증, 이분은 인격장애, 네, 네. 이게 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 네, 네. 뭐라고 진단해야지? 뭐라고 딱 이 문제, 이 질환을 갖고 있다고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네, 네. 전부 인격장애 같은 느낌도 들고 전부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아마도 그렇게 생각되는 건 교수님 말씀대로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느 한 가지만의 문제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반인들과 달리 그래서 이제 저는 치유형 대안학교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이제 공황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거의 뭐 60% 이상이 이제 우울증이 있다고 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그런 어떤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제 치유형 학교의 이제 필요성을 이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는 사례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상담 선생님 또 학교의 교사들은 행정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행동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다양한 어떤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래서 킬리안 공감학교의 최고의 장점 같아요. 그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네. 교육 활동 중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의 이제 돌발 사항이나 이제 위급한 이제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 이게 뭐 사실 이제 뭐 킬리안 공감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병원 학교를 가봐도 그 아이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 감당이 되지 않는 맞습니다.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이 부분들이 사실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치유형 학교에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복잡한 시스템으로 갖출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어떤 안전 시스템이 이제 잘 구축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안전 시스템이 이제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도 돌발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네, 네.
가끔 그런 돌발 상황이 없이 일주일이 지나가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한데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렇죠. 폭력적인 상황이 나타나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강사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욕설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을 때리려고 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럴 때에 저희가 그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원무과 직원분들 가까이 있는 원무과 직원분들, 사회사학과 선생님들 그리고 병실에 있는 보호사님들이 다 함께 학교로 출동하는 비상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등하교가 어려운 그런 감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등하교가 어려운 경우는 학교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학교에 등하교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 내에 작년부터 생겼는데 도담 학교라고 치유형 위센터가 또 병원 내에 있어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 치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공감학교에 다닐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공감학교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다양한 위기 대응 체계와 서비스가 우리 학교에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킬리안 공감학교하고 참사랑 병원 내에 또 이제 도담학교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 아이의 정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공감학교에도 갈 수 있고 도담학교에도 갈 수 있고 아이의 상태나 수준에 따라서 도담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고 공감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은 참 우리 인천광역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학교와 이제 달리 킬리안 공감학교만의 이제 특별한 치유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게 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학교의 가장 자랑은 우리 서현석 교수님께서 매달 셋째 주에 제공해 주시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보람 있어요. 저도 좀 기억나는 게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가족교육 프로그램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학교는 학부모님들 출석률이 90%가 넘죠.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가족 내의 소통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치유의 노력이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우리 학교의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그 교육청 관계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가끔 이제 건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제 모든 청소년 교육 문제에 관련된 이런 정책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꼭 마지막 결론이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모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자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부모들이 와야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킬리안 공감학교 와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부모들이 이제 그냥 모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 킬리안 공감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정말 한 분 한 분 설득시켜서 또 그분들에게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부모 교육에 가서 단순하게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같은 입장에 있는 부모님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거기서 더 많이 그분들이 이제 변화되고 깨닫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육 당국들이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께서 치유형 대안학교에서 이제 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오신 지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간에 이제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거나 또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치유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의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서 수료식을 마치고 갔는데요. 지금 수료식을 마치고도 아직도 저한테 계속 진료를 받는 친구들이 있고요. 한 친구는 선생님 필라테스 강사 됐어요 라고 해서 그 아이가 직접 아이들에게 필라테스 수업을 해준 적도 있었고요. 또 지나가다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들려서
잊지 않고 찾아서 인사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대견스럽고 고맙죠. 네. 이게 사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소진의 문제가 굉장히 힘든 문제고 학기 중에는 이거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마 이제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이게 네. 1년에 12월 달에 수료식을 할 때 이게 정말 감동의 도가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울고 학부모들도 네, 울고 그렇다고요. 선생님들도 네. 울고 네. 저도 울고 네, 네. 그 경험이 정말 1년을 또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지 맞습니다.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네. 감동적인 경험이. 네. 네.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 13년째 이제 그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 있잖아요. 네네. 그 법정 교육인데 네. 그거를 13년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했는데 똑같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네. 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요인은 일의 양이 아니라고 일의 양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 없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너진다는 네, 이제 네. 그 말을 저는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네, 있고요. 네. 네, 저도 이제 폭력 가해 학생 교육을 할 때 인사를 못 해요.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으세요. 부모님들이 네, 네. 다 다리 꼬고 있고요. 네. 팔짱 끼고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딱 이제 법정 교육 5시간 교육이 끝나면 모두 오셔서 저 손을 잡고 고맙다고. 예. 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인 줄 몰랐다고 이제 그러고 돌아가실 때 그 이제 소감문 쓴 거 보면 또 힘이 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처음에 이제 회복 탄력성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보실 때에 공감학교를 비롯한 치유형 대안학교에 헌신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모범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기회에 이제 치유형 대안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또 일반 대안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좀 감동의 사례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게 아이들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만큼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단 내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네. 그리고 이 아이하고 대화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네. 대해서 그렇죠. 네. 물어보고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그런 네. 소통의 루트가 있다라는 게 네.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조금 저희 학교에서 더 오래 근무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저희가 그 아까 3가지 축 네. 말중 그 분노 조절 훈련하고 사회기술 훈련하고 의미치료 이 네. 3가지를 담당해 준 강사 선생님은 9년째 계속 저희 학교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일을 해주시고 네. 계시거든요. 네.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네.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인복이 네. 참 많구나라는 감사함을 매번 네.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냥 맡기고 던져놓는 게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해 간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네. 네. 그게 그러면서 수평적 의사소통을 해가는 것이 학교를 운영하고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돕는 데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돼도 길리안 공감학교가 아닌 다른 어떤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여전히 하시겠어요? 바라보았으니까요. 보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네. 일단 내가 봤기 때문에 안 하고는 네. 못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대답 듣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대안학교가 이제 치유형 대안학교 말고 이제 일반 대안학교 이제 장기형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심지어는 뭐 20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공교육에서 몸담고 있을 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안학교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공교육의 가족들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걸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죠. 왔는데 그 좋은 분들이 더 많이 대안교육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건 네. 교육청이 해야 그러니까요.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교육 당국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치유형 대안학교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이제 많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시대의 변화는 이제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으로 이제 학교 생활하기 힘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치유형 위탁형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또 전망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학교에서 감당되지 않는 아이들이 갈 곳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필요한 체계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저는 내가 왜 이 일을 버렸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일을 버렸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어디 못 가고 또 계속 일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서현석 교수님이 대한교육센터의 센터장님으로 계실 때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인천의 대한교육과 치유형 대안학교가 가장 활성화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대학병원에 아주 훌륭한 교수님도 많으시지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공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뭐 연구부터 교육, 진료 또 거기도 제 거가 석자하신 교수님들이 많으셔서 이 치유형 대안학교를 대학병원에서 맡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다행히 저희 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적당한 공간이 있었고 또 다행히 제가 또 관심이 있었던 제가 있었고 또 교육청에 교수님이 계셨고 우리 이런 삼위일체가 맞았기 때문에 킬리안 공감학교가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인력과 공간과 지원 체계가 많은 교육청에서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더 많은 곳에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2020년이 가까워지는 쯤에 대한교육 치유형 대안학교의 필요성,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전문직 직원과 함께 사실은 인천의 병원을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병원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그 4개 치유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 운영 주체가 사실 우리 인천교육청 차원에서는 너무 귀한 존재들이세요. 제가 이제 뭐 이제는 저도 이제 사회인이 됐기 때문에 또 대한교육을 늘 아끼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한 말씀 드린다면 기회니까 사실 교육청에서도 이제 이 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체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저 일로만 여기지 말고 이분들에게 그 뭔가 좀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달라고까지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저 이렇게 맡겨놓고 그저 이렇게 뭐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천의 대한교육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대안학교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좀 지원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교장 선생님께서 2번째 시간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대안학교에 정말 신뢰를 갖고 아이들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희 킬리안 공감학교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이들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하고 상담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전문가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 도움을 실행해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 참 2주 연속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너무 좋은 또 정보를 또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좋은 선생님들 계시면 좀 소개해 주셔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모범 사례도 좀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된 치유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킬리안 공감학교 이계성 교장 선생님께서 소중한 정보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감 로고인과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